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저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 사전 저자직강 제61번째 샷 시작합니다. 그 스포츠 경기에서는 그 중간에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도 있고 어떤 그 코치나 그 감독이 그 선수를 보호 차원에서 뭐 권투 같은 경우는 타월을 던지면서 그 경기를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도 이제 라운드 하다 보면은 그런 실격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 자신이 그 경기를 이제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골프는 3, 4라운드까지 1, 2라운드부터 3, 4라운드까지 하는 그런 그 4일 동안 하는 플레이가 일반적인데요. 1, 2라운드 같은 경우는 예선 경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컷오프라는 과정, 컷오프 중간에 전체 선수 중에 대략 한 반 정도, 정확히 반은 아니고요. 그 컷오프의 기준도 또 있습니다. 그 중간 한 반 정도 되는 선수들이 이제 예선 탈락을 하고 나머지 반이 3, 4라운드 결선 라운드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결선 라운드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우승한 선수가 이제 그 대회의 트로피를 갖게 되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실격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리더보드라고 하죠. 리더보드가죠. 그래서 리더보드가 있는데 리더보드는 뭐 1위, 뭐 어떤 선수, 타이거 우즈, 마인드골프가 좋아하는 타이거 우즈, 뭐 2위, 뭐 누구, 그 다음 공동 3위, 그 다음 공동 3위니까 뭐 5위, 뭐 이렇게 선수들이 쭉 있죠. 그런데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어떠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선수가 DQ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DQ는 disqualified라고 해서 실격 처리된 거예요. 다양한 실격에 대한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경기를 중간에 1, 2라운드 뿐만 아니고 3, 4라운드 다 전체 라운드를 통해서 중간에 실격 처리되는 경우는 본인이 의사를 가지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에서 그 룰에 의해서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인데 실격은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 의사를 가지고 이제 그 경기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WT, MDF, 그 다음에 DNS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WD는 withdraw라고 해서 그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 자신이 이제 경기를 포기하는 게 그 WD고 MDF는 made cut, did not finish. 그래서 made cut 아까 얘기했죠. 컷은 통과했어요. made cut 했는데 did not finish. 그래서 나는 컷은 통과했는데 그 끝까지 3, 4라운드를 마무리 못했을 경우가 이제 MDF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DQ라고 표시되는 이런 약자들의 DNS는 did not start예요. did not start. 그래서 아예 경기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실제 라운드는 진행하지 않고 출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1라운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그 경기를 하려고 했으나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만둔 경우고 WD는 말 그대로 그 대회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실격 처리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경기를 그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 중에 말고 또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중에 내가 어떠한 공이 내가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유치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 공을 칠 수 없다라는 오늘의 주제인 unplayable ball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unplayable ball 선언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 하죠. 실제 라운드 중에 대단히 많은 상황들이 unplayable ball 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실제 unplayable ball 선언을 하고 그 다음 플레이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unplayable ball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unplayable, 그러니까 play, able, 그러니까 칠 수 있는 건데 그 앞에 unplayable 해서 우리가 칠 수 없는 볼의 상황을 unplayabl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어떤 나무가 이렇게 있고 나무 옆에 공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 공을 이쪽으로 이렇게 쳐야 되는 상황인데 나무의 그 밑둥이 걸리게 되면 우리가 플레이할 수 없죠. 물론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뭐 칠 수 있겠지만 물론 왼손잡이로 칠 수 있어요.
뭐 오른손잡이도 클럽을 거꾸로 잡고 왼쪽으로 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치는데 우리가 부상을 당할 것 같거나 아니면 공을 칠 수 없는 상황에는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플레이를 해야 하는 곳인데 뭐 앞에 뭐 큰 바위가 있다든지 그 아래 공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 이 바위는 물론 움직일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바위라면 실제 플레이를 해야 되지만 그 상황에서 플레이를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언플레이어블 선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언플레이어블 볼이 상황이 됐을 때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플레이를 진행을 하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플레이어블 선언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스코어를 적고 있는 마커가 그 권한을 갖거나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플레이어블 선언은 본인 자신, 플레이어 자신이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을 하면은 1벌타, 1 페널티, 1 스트로크 페널티를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구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해저드, 예전에 해저드였죠. 요즘은 이제 룰이 바뀌어서 페널티 구역을 뺀 나머지 플레이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언플레이어블 선언을 할 수 있고요. 오비 지역은 되지 않아요. 오비는 아웃 오브 바운스라고 해서 경계,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곳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오비 지역은 플레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언플레이어블 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에리어, 페널티 구역 안쪽을 제외한 나머지 코스에서 다 언플레이어블 선언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이제 그 구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상황을 하나 그려보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샷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그린이 있다고 하죠. 그린이 있고 여기에 공을, 이게 페어웨이인데 페어웨이 한가운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공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쪽으로 치는 딱 그 선상에 나무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공을 그 칠 때 언플레이어블 선언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친 샷이 만약에 티잉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쳤는데 공이 여기 떨어졌어요. 그 첫 번째 구제 방법은 대단히 뭐 많은 경우에 있는 것처럼 1번 바로 전 쳤던 이 곳에서 다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한타를 쳤고 그 다음에 언플레이어블로 원 스트로크 페널티를 받았고 그 다음 여기서 치는 것이 세 번째 샷이 되는 거예요. 한타를 벌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치는 샷이 세 번째 샷. 마치 거의 오비랑 똑같죠. 두 번째는 그 치려는 원래 있던 위치의 후방 쪽으로 구제를 받는 건데 후방 쪽으로 받을 때는 항상 한 클럽 길이 안에서 후방으로 이제 구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방으로 받을 경우에 그 공에 여전히 나무가 걸리겠죠. 그래서 후방으로 받는 것보다 세 번째 측면, 이 측면으로 받는 구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 두 클럽 안쪽에서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구제를 받을 때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홀과는 구제받는 지점이 원래 있던 공에서 홀과는 가깝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구제를 받기 위해서 공을 떨어뜨렸는데 실제 이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이 구제받는 쪽에 공이 좀 더 가까워졌다고 하면 이거는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그 후방 쪽은 한 클럽, 측면 쪽으로는 두 클럽 구제를 받는데 실제 구제받는 지역이 원래 공이 있던 위치보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래 있던 위치, 측면, 후방 세 가지의 그 구제 방법 중에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죠.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고 한 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세 타째 치게 되죠. 만약에 이 나무 위에 공이 있을 경우에는 공이 자신의 공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공에서 그 수직 방향으로 떨어진 지역이 이제 공의 구제 그 기준점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2019년에 룰 개정이 되면서 벙커에서도 언플레이어블 선언을 하고 그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실제 그 벙커 안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벙커 밖으로는 이제 두 벌타 그래서 벙커 밖으로도 홀과 가깝지 않은 후방으로 이제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 새로운 룰이 또 생겼어요. 어떤 경우에는 벙커에서 이렇게 여러 번 치는 것보다 2벌타를 받고 나와서 플레이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언플레이어볼 선언이라는 걸 좀 알게 되고 또 어떠한 다양한 자신의 구제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골프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룰 적용을 해서 좋은 스코어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플레이어볼 선언하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